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이루는 학생과 이루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본인이 놀래요. 왜냐면 생각보다 휴대폰, 컴퓨터를 보느라 보낸 짜투리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루에 벌써 한두 시간을 꽉 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진 컬러 모작을 한 다음 내 그림체로 바꿔서 그리는 그림을 일주일에 3장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적고 꼭 그 아래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붙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늘고 싶다면 무작정 열심히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2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이루는 학생과 이루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재능, 그림에 쏟은 시간, 혹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타이밍? 여러 요소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중3 때부터 미대 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학에 떨어진 학생도 있고 고3 초에 시작을 해서 목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10년차 미술학원에서 강사일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보게 되었을 때 목표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기 기간, 학원 선택, 그리고 선생님과의 케미 등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 그리고 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림이 늘기 위해서 첫 단추에 해당하는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물론 각자가 직면한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가 학생들과 그림 숙제 검사를 할 때 자주 해주는 조언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전 영상 중에 그림이 빨리 느는 학생들의 공통점이란 영상에서 제가 총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도를 해보았지만 6가지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속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에서 다음의 2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 내가 중점적으로 늘고 싶은 부분을 파악하기. 2번째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내 그림과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쭉 같이 보면서 가장 부러운 점을 찾도록 합니다. 이때 간절하게 부러운 부분만 적는 거예요. 사람은 간절하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잘 그리고 싶다. 인체도 잘 그리고 싶고 포즈도 잘 그리고 싶고 색감도 잘 쓰고 싶고 하는 여러 욕구들이 있겠죠. 물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만 추리는 거예요.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싶다면 누구누구처럼 색을 화사하게 잘 쓰고 싶다. 누구누구처럼 인물의 표정을 풍부하게 그리고 싶다. 누구누구처럼 참고자료가 없는데 저렇게 자연스러운 포즈를 잘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처럼의 자신의 롤모델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의 노력 여부와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적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좋아요 숫자를 1000개 넘게 받는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목표는 내가 노력하는 시간,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운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운이라는 것은 내 실력만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에 의해서 변동 여지가 있는 부분은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적었다면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일단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적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숙제 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못했다고 말한 학생에게 왜 못했니?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았고요. 과외에서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바빴다. 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면 한 주간 너가 방과 후의 일정을 1시간 단위로 한번 적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쭉 적다가 본인이 놀래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휴대폰, 컴퓨터를 보느라 보낸 짜투리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루에 벌써 한두 시간을 꽉 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적어본 후에 객관적으로 나의 시간 씀씀이를 파악한 뒤에 목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너무 목표 시간을 길게 잡거나 터무니없이 짧게 잡는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시간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페이지 숫자를 하루에 정해줘도 괜찮아요. 뭐 하루에 내가 5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어느 정도 그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면 제 조언을 해줄 때 생존을 위한 식사,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방과 후에 평일의 경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반은 그림을 그리는 데 투자하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차차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반 시간은 공부를 하고 약간의 휴식, 노는 시간을 갖는데 써서 계획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학생의 경우는 그렇지만 회사원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시간의 여유가 좀 학생들과 다른 경우는 각자의 시간에 맞게 이 부분을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목표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리는 시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댓글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그럼 어느 정도 그린 게 좋을까요? 저한테 맞는 시간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꽤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연할까 싶어서 제시는 해드리지만 이건 정말 개인의 시간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을 하고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고 하면 A라는 학생이 4시간이라는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2시간은 그림을 그리고 2시간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웹툰을 보거나 멍 때리는 시간을 15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실행과 보상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의 두 가지를 모두 적었다면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기간을 적어서 책상에서 여러분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거예요. 쪽팔리더라도 잘 보이게 크게 적을수록 좋아요. 옆에서 혹시라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내가 해 보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당당하게 적고 붙여주면 좋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색을 내가 화사하게 잘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호하게 적으면 안 되고요. 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진 컬러 모작을 한 다음 내 그림체로 바꿔서 그리는 그림을 일주일에 3장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적고 꼭 그 아래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붙여보세요. 그래서 매일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앉자마자 그 보이는 자리에 그 종이를 보자마자 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좀 들 수 있게끔 내 환경을 조성을 잘 해주는 거죠. 학생들과 숙제 검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저와 함께 짰을 때 30분 내외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과정을 혼자서 해보신다면 시간이 더욱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삽질하면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보다는 이처럼 확실하게 나를 객관화시킨 다음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실행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쪼록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그림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니아트 채널에서는 오늘 영상처럼 그림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